MB 정권 때 국정원 그 심리전단 문건에서 이름이 출토되셨습니다. 뭐 당연히 나왔죠. 아니 사실은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죠. 이미 과거부터 네. 내가 블랙리스트 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.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. 저는 리스트에만 올랐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찰을 당했었던 사람이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일단은 제가 그 심리전단 문건이 기왕 나왔으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. 여러 사람 이름이 있어요. 이 문건은 여러 사람 이름이 있는데 세모 표시하고 정두원 땡땡. 검찰의 엉터리 수사로 전직 대통령 자살 운운한 데 대해서 여당의 검찰 등 공권력 흠집내기 저희 공박 가로 열고 트위터.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한참 읽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제가 이제 이거 정치보복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애매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. 그러니까 검찰이 엉터리 수사했다고 그때 막 최고중진회의에서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. 정두원 의원이.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 사람 공권력 흠집내기 하려고 이런 소리 한다라고 트위터에서 댓글 공작하자. 이렇게 쓴 겁니다.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못 받아들이는 소인배 정치들을 하는 거죠. 소인배 정치. 예. 사찰은 뭐 당하셨어요 그때? 저는 이제 저 뭐 개인 뭐 음식점 술집 다 뒤지고 또 미행하고 이제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 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음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찌라시 시장에 국정원이 개입합니다. 그게 이제 안 나오는데 그것도 나올 겁니다. 찌라시 시장이요? 예, 그러니까 증권시장을 나를 중심으로 이제 시중에 뭐 이렇게 뭐 소문을 퍼뜨려요. 찌라시라고 허위 사실이 대부분인데 그걸 퍼뜨리잖아요. 그 카톡 같은 거 요즘은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예, 거기로 막 날라와요. 받은 글 정보 보고 그런 거를 이제 엉터리로 만들어내는데 국정원이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모여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. 여러 이제 뭐 증권회사 출신, 뭐 정부, 경찰 출신 이렇게 팀이 있어요. 팀이 있어요. 네, 그 팀이 모여서 이제 요번에 정두원 좀 씹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없는 말 만들어서 막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나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저 월간지나 주간지 기자들한테 주면서 취재하고 기사 좀 써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다 저한테 이제 속속 이제 밝혀진 거죠. 정보 보고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.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연예인도 막 있고 얘기도. 그럼 이제 흙깃해서 보거든요. 솔깃해서 보거든요. 사람들은 자기 얘기가 나오면 막 흥분하고 막 화를 내지만 남의 얘기가 나오면 다 재밌다고 보거든요. 그럴듯하게 다 믿거든요. 그럴듯하다고 보고 거기에 정두원 어느 술집에서 뭐 그런 까지도 있었어요. 아니 뭐 누구한테 돈 먹었다 무슨 뭐 별의별 얘기 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다. 그런 거 딱 보셨을 때는 기가 막히셨겠네요. 이거 찌라시니까 어떻게 이걸 찾아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. 아유 정말 좀 망연자실 정말 그럴 때는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아요. 정두원 전 의원이 저는 월간 정두원에 나와서 항상 여유 있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약간 얼굴이 상기되셨어요. 약간 좀 지금 부르르 떠는 듯한 제가 그런 느낌까지 받는데 그 당시 생각하면 혈압 오르는 느낌.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경필, 뭐 정태근, 박덕흠 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죠. 이 문건 좀 더 보겠습니다.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안상수 당시 의원이죠. 보온병 등으로 꺼져가는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돌출 발언한 것 같은데 여당 내 본인 위치를 생각해서 신중 발언해야지. 한마디로 중용해서는 안 될 인물. 가로 열고 트위터. 그러니까 트위터에다 이렇게 쓰라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중용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. 원희룡. 회색 분자이자 카멜레온. 애국 인사들에게 언제든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 같다. 요렇게 말을 만들어서 트위터에 써라. 지시했습니다. 정동영. 자기는 자녀 유학 보내놓고 무상교육 주장 등등 운운하면서 표리부동 행태를 비난하는 요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트위터에다가 공작해라. 유시민. 장녀 용인외고 졸업 등 이중성 비판. 용인외고 졸업한 게 근데 이게 왜 이중성이에요? 이제 또 특목고를 비판했나 특목고 보죠. 비판하면서 왜 자기 자녀는 특목고 보내. 요거를 집중적으로 타겟팅해라. 장하준. 와 이거는 그대로 써도 제가 읽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국정원 문건입니다. 삭구라. 대한민국 말아먹고 싶어서 이건 도저히 못 읽겠네요. 뭐뭐뭐한 경제학자.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다가 공작을 해라. 이런 공작을 해라. 이런 게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. 뭐 이상돈 교수, 조국 교수, 광노현 교육감, 뭐 노무현 전 대통령, 송영길 시장, 박지원 의원 줄줄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댓글 공작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 있습니다. 그중에 한 명이 정두원 의원 이름도 들어가 있던 거고요.
근데 이게 국정원이 원래 공작하는 데거든요. 정보기관이 공작하는 데입니다.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미국 CIA 이런 데서 공작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너무나 유치하다 이거죠. 그러니까 전 세계 좀 괜찮은 나라에서 이런 식의 유치한 댓글 공작을 하는 정보기관이 있을까요? 그리고 국내 정치에다가 이렇게 공작하는 게 아니고 대북 활동을 하라는 건데 지금 국내 정치인들, 문화인들 대상으로 그것도 이렇게 유치하게 막 어구까지 알려주면서 이게 참 창피한 일입니다. 창피한 일. 결국 이거를 이제 MB까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좀 초점이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뭐 구체적인 거는 알았겠어요. 근데 어쨌든 MB도 알고 있었겠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이런 일이 그렇게 벌어질 수가 없죠. 근데 아까 김두 그 당시에 홍보수석 나왔습니다만 그냥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써서 뭐 했을 가능성. 그러니까 이게 VIP까지 올라갔겠느냐. 이분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 같은 분을 국정원장 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일을 벌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거죠. 왜요? 왜냐하면 계속 이제 밀렸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밀렸거든요.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. 그리고 이제 자기 촛불시 굉장히 정말 좀 굳은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반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단순무식한 원세훈 원장 같은 분을 국정원장을 시키는 자체가. 조심하세요. 이거 들으십니다. 원세훈 국정원장 부인이 들으세요. 이 프로그램. 아니 저희한테 전화 걸려와요.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단순무식하잖아요. 아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 느낌이 그 말이에요. 그래요. 그래서 아마 사실은 독대했잖아요. 이 당시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독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없는 일도 뭐 했다고 자랑할 판인데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. 근데 지난번에 그러셨어요.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약은 사람이다.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사람,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한들 뭔가 결정적인 게 나오기 힘들 거다. 그건 사실이죠.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원세훈 전 원장이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기도 하지만 또 진술을 한들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 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은 증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법적으로는 쉽지.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 소환 조사 받아라 한다면 포토라인에는 쓸까요? 지금 최종 목표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꼭 어떻게든지 밀어붙여서 몰고 가겠죠. 나올까요, 안 나올까요? 안 나올 수가 없죠.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.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갈 거다. 예, 아니, 있잖아요. 자기가 뭔가 떳떳하지 않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안 나오면 결국 서긴 설 것 같다라는 정두원 전 의원의 예언. 그래요. 이게 참 그렇습니다. 오늘 뭐 MB 이야기를 참 오늘 일부부터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. 1150님은 굳이 밝히려 들지 않아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산증인이 지금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이런 말씀. 또 적폐청산에 성역은 없습니다. 정승한님. 적폐청산을 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까지 가는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다는 건 좀 억지 같다. 반면에 6948님은 이건 좀 한풀이 정치보복 같다. 이분은 또 그런 생각 드신대요.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전전 정부도 해야 맞다라고 이분은 보신답니다. 이런 의견도 들어오네요. 근데요.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중에서 정치보복 안 한 정부가 없어요. 모든 정부가 다 그랬어요. 지금 시간상 제가 구체적인 걸 얘기 안 하지만 얘기를 쭉 하면 사람들이 다 납득할 겁니다. 아까 김두 수석은 뭐라 그랬죠? 아까 정치보복. 그분도 똑같은 얘기 MB 정치보복 했죠. 박근혜도 정치보복 했습니다. MB를 잡으려고 사자방 수사했고요. 노무현 때도 대선 자금 수사해가지고 이회창 측근들 다 잡아놓았어요. 김대중 때는 언론사 사장들 세무조사했고 다 잡아놓고 그때도 뭐 정치자금 조사 많이 했죠. 김영삼 때 역사 발효 수행한다면서 전 대통령 2명 다 잡아놨잖아요. 노태우 대통령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? 전두환 대통령 백담서 보냈잖아요. 전두환 대통령 때는 김대중 사형 선고 내리고 또 사회정화위원회 만들어서 난리 피우고 그래요. 언제나 그랬어요. 늘 있었던 일입니다. 중요한 건 이게 정치 보복 없는 걸 트집 잡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있는 것 명백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 차원이 그게 다른 거잖아요. 늘
그렇다고 하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하면서도 일을 벌렸어요. 저는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보세요.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실제를 가지고 한 것이든 진짜로 뭔가를 타겟팅해서 하는 것이든 청산이란 작업. 그러니까 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는 그러니까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예. 비슷한 일이 정권이 바뀌면 항상 일어나긴 했다.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. 예. 요약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 뭡니까? 이제 이번 정권 예를 들어봅시다. 예, 예. 이제 안보 경제 위기거든요. 그러니까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. 관심을. 두 번째로는 좌파 지지자들한테 한풀이를 시켜주는 거예요. 예. 카타르시스를. 예. 예?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완전히 이제 야당을 말살시켜가지고 뭐 각종 지방선거 뭐 이런 때 이제 압승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. 그런 것도 깔려 있을 그리고 것이다. 그걸 모든 정부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보수가 잡으면 이제 또 진보를 어떤 보수에게 카타르시스 주기 위해서. 근데 이제 정확히 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없는 걸 만들어서 하면 이거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 되는 거고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을 갖고 수사하는 건 이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물론입니다. 그렇죠. 할 건 해야 되죠. 사찰 명단에 정두원 의원 있으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웃긴다는 그게 좀 거죠. 그렇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거는 뭐 여러분의 의견에 맡기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1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. 정두원 전 의원. 조금 전에 바른정당 얘기했거든요. 의원총회 지금 2분 전에 시작했습니다. 바른정당. 어떻게 될까요? 아니 이미 깨졌어요. 그 결과 볼 필요도 없어요. 이미 깨졌어요? 예, 그럼요. 같이 못 가요 거기? 예, 바른정당 깨져서 일본 이제 저쪽으로 가고 유승민 일파가 남아 있겠죠. 아까 김영우 의원은 개별적으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가진 않을 거다라고 하셨는데. 결국에 뭐 개별적으로 가는 거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. 집단으로 가나. 어쨌든 당대당 통합은 아니죠. 아니라고 보세요. 예. 아까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될 거라고 보세요. 당대당 통합은 안 됩니다. 안 됩니까?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예. 지난 대선 때 예. 통합하자고 유승민이 얘기했고 지금 가자는 사람들은 자강하자 그랬어요. 예. 그러다가 또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유승민이 자강하자라고 지금 자강하자는 또 가자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희한하네요.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이. 저런 사람들이 무슨 개혁이야. 그러는 겁니다. 그렇게 되는. 예. 그 분석이 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. 예, 그 의원총회 결과는 잠시 후에 나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. 정두원 전 의원, 시간이 오늘은 이 얘기하다 다 끝나버렸네요. 네. 추석 잘 보내시고요. 예. 힐링 많이 하시고. 네. 김현정 씨도. 저도요.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정두원 전 의원은 이 사찰 문건 대해서 고소 안 하십니까? 저는 다 용서했어요. 그리고 뭘 용서를?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용서하는 것이 더 폼나고 멋있는 거 아니에요? 폼나고 예. 멋있으시고 싶으셔가지고. 물론 이제 잘못은 가려내긴 해야지만 저는 이미 다 덮고 용서했어요. 용서하셨어요. 예. 알겠습니다. 예. MB 정권 때 국정원 그 심리전단 문건에서 이름이 출토되셨습니다. 뭐 당연히 나왔죠. 아니 사실은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죠. 이미 과거부터 네. 내가 블랙리스트 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.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. 저는 리스트에만 올랐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찰을 당했었던 사람이거든요. 그렇죠. 예. 일단은 제가 그 심리전단 문건이 기왕 나왔으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. 여러 사람 이름이 있어요. 이 문건에 여러 사람 이름이 있는데 세모 표시하고 정두원 땡땡. 검찰의 엉터리 수사로 전직 대통령 자살 운운한 데 대해서 여당의 검찰 등 공권력 흠집내기 저희 공박 가로 열고 트위터.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한참 읽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제가 이제 이거 정치보복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애매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. 그러니까 검찰이 엉터리 수사했다고 그때 막 최고 중진회의에서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. 정두원 의원이.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 사람 공권력 흠집내기 하려고 이런 소리 한다라고 트위터에서 댓글 공작하자. 이렇게 쓴 겁니다.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건 됩니다. 공작하라는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미국 CIA 이런 데서 공작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너무나 유치하다 이거죠. 그러니까 전 세계 좀 괜찮은 나라에서 이런 식의 유치한 댓글 공작을 하는 정보기관이 있을까요? 그리고 국내 정치에다가 이렇게 공작하는 게 아니고 대북 활동을 하라는 건데 지금 국내 정치인들 문화인들 대상으로 그것도 이렇게 유치하게 막 어구까지 알려주면서 이게 참 창피한 일입니다. 창피한 일. 결국 이거를 이제 MB까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좀 초점이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뭐 구체적인 거는 알았겠어요. 근데 어쨌든 MB도 알고 있었겠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
그렇지 않고서 이런 일이 그렇게 벌어질 수가 없죠. 근데 아까 김도 그 당시에 홍보수석 나왔습니다만 그냥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써서 뭐 했을 가능성. 그러니까 이게 VIP까지 올라갔겠느냐. 뭐 이분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 같은 분을 국정원장 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일을 벌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거죠. 왜요? 왜요? 왜냐하면 계속 이제 밀렸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밀렸거든요.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.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연예인도 막 있고 얘기도. 그럼 이제 흙깃해서 보거든요. 솔깃해서 보거든요. 사람들은 자기 얘기가 나오면 막 흥분하고 막 화를 내지만 남의 얘기가 나오면 다 재밌다고 보거든요. 그럴듯하게 다 믿거든요. 그럴듯하다고 보고 거기에 정두원 어느 술집에서 뭐 그런 까지도 있었어요. 아니 뭐 누구한테 돈 먹었다 무슨 뭐 별의별 얘기 다 별의별 했죠. 얘기가 다 있었다. 예. 그런 거 딱 보셨을 때는 기가 막히셨겠네요. 이거 찌라시니까 어떻게 이걸 찾아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. 아유 정말 좀 망연자실 정말 그럴 때는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아요. 정두원 전 의원이 저는 월간 정두원에 나와서 항상 여유 있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약간 얼굴이 상기되셨어요. 약간 좀 지금 부르르 떠는 듯한 제가 그런 느낌까지 봤는데 그 당시 생각하면 혈압 오르는 느낌.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경필, 뭐 정태근, 박덕흠 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죠. 이 문건 좀 더 보겠습니다.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안상수 당시 의원이죠. 보온병 등으로 꺼져가는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돌출 발언한 것 같은데 여당 내 본인 위치를 생각해서 신중 발언해야지. 한마디로 중용해서는 안 될 인물. 가로 열고 트위터. 그러니까 트위터에다 이렇게 쓰라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중용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. 원희룡. 회색 분자이자 카멜레온. 애국 인사들에게 언제든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 같다. 요렇게 말을 만들어서 트위터에 써라 지시했습니다. 정동영. 자기는 자녀 유학 보내놓고 무상교육 주장 등등 운운하면서 표리부동 행태를 비난하는 요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트위터에다가 공작해라. 유시민. 장녀 용인외고 졸업 등 이중성 비판. 용인외고 졸업한 게 근데 이게 왜 이중성이에요? 이제 또 특목고를 비판했나 특목고 보죠. 비판하면서 왜 자기 자녀는 특목고 보내. 요거를 집중적으로 타겟팅해라. 장하준. 와 이거는 그대로 써도 제가 읽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국정원 문건입니다. 삭구라. 대한민국 말아먹고 싶어서 이건 도저히 못 읽겠네요. 뭐뭐뭐한 경제학자.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다가 공작을 해라. 이런 공작을 해라. 이런 게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. 뭐 이상돈 교수, 조국 교수, 광노현 교육감, 뭐 노무현 전 대통령, 송영길 시장, 박지원 의원 줄줄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댓글 공작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 있습니다. 그중에 한 명이 정두원 의원 이름도 들어가 있던 거고요. 근데 국정원이 원래 공작하는 데거든요. 정보기관이 공작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못 받아들이는 소인배 정치들을 하는 거죠. 소인배 정치. 예. 사찰은 뭐 당하셨어요 그때? 저는 이제 개인 음식점 술집 다 뒤지고 또 미행하고 이제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 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음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찌라시 시장에 국정원이 개입합니다. 그게 이제 안 나오는데 그것도 나올 겁니다. 찌라시 시장이요? 예, 그러니까 증권 시장을 나를 중심으로 이제 시중에 뭐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요. 찌라시라고 이제 허위 사실이 대부분인데 그걸 퍼뜨리잖아요. 그 카톡 같은 거 요즘은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거기로 막 날아와요. 받은 글 정보 보고 그런 거를 이제 엉터리로 만들어내는데 국정원이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모여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. 여러 이제 뭐 증권회사 출신, 뭐 정부, 경찰 출신 이렇게 팀이 있어요. 팀이 있어요. 네, 그 팀이 모여서 이제 요번에 정두원 좀 씹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없는 말 만들어서 막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나에 대한 기본 자료를 월간지나 주간지 기자들한테 주면서 취재하고 기사 좀 써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다 저한테 이제 속속 이제 밝혀진 거죠. 정보 보고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.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인